이렇게 정상회담해서 한미 관계가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는 23일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의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32개국 정상들의 공식 일정은 24일부터 시작돼서 25일 오후 2시 한국 시간 오후 9시에 예정된 루이터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끝으로 마무리된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비, GDP, 국내 총 생산량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32개 회원국의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데다가 방위비 5%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세계 정세가 미국이 러시아하고 밀착돼 있자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방위비들을 미국 트럼프가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방위비 5%로 끌어올려라. 그런데 자체 내에서 5%를 끌어올리고 지금 방위 무장을 재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방산 무기들을 갖다가 주문하면 7, 8년씩 걸리는데 우리 한국은 1년 안에 다 주기 때문에 뭐 한국 자주포 같은 건 몇 개월 만에 갖다 주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방위 산업이 이런 나토 회의 같은 데서 가서도 적절하게 하면서 또 우리 방산 산업이 작년도에 러시아가 40%로 최고로 많은 방산 생산을 했어요. 세계 1위였어요. 그 전쟁을 한 나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이 2위인데 이 1위가 40% 총 생산 이렇게 성장을 했고 우리 한국은 2위인데 39%예요. 우리는 아직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수출 용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이 이제 3위로 35%. 이런 데 볼 때 이 나토는 주로 이런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그런 모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런 데서는 제 목소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우린 역할도 제대로 해야죠. 여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꼭 참석해야 되고 또 이런 데서 국제 감각도 많이 익혀야 되고 또 트럼프도 만나서 지나치게 뭐 친한 척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할 말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이 회의는 트럼프가 도망치니까 이번에는 이제 2시간짜리 섹션 하나로 줄어쓰고 루이터 사무총장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트럼프 예측하는 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아나무인격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프랑스 대통령이 자꾸 지 가십을 걸고 그러니까 귀찮고 뭐 핑계대서 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17일까지 소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중동 상황을 이유로 일정을 줄여 16일 저녁 미국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은 비롯해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도 모두 취소됐다. 참 이번에 나토가 25일 날 시작되는데 나토 회의 갈 때는 국민의힘당은 좀 대통령 고만 찍고 무슨 펜싱 당했다 뭐다 쓰잘데없는 소리로 우리나라 국가 격화시키는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해외 국가의 태극기를 갖다 가슴에 달고 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갔으면 다 기도하고 다 성공한 뭐 그런 국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나라 야당들은 갔다가 우리나라 대표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정상회담 나가면은 이렇게 찍고 까부는 것은 정말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이게 옛날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국익이 달려있으면 전부 한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여야가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는 다 한 목소리로 통합한 걸 보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남아있어서 국익을 할 땐 저렇게 다 똘똘 뭉치네.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 존경하죠. 저 사람들은 당리 당력 위하지만 또 나라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서 저러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데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나라를 대표해서 갈 때는 야당은 적당히 갖다 찍고 까불고, 지금 빨리 이재명 정부가 국가 요직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국가 국무 이것을 다 이재명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발목을 잡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짓거리를 국민의힘당 자체 내에서도 그 짓거리에서 지당이 망해 쳐먹고는 또 이제 여당 발목 잡고 이렇게 내가 볼 때 2억이 전 재산이라고 그러고 뭐 중국의 칭다오에 하고 뭐 미국에 있는 뭐 대학에서 석박사를 따는 그 국무총리 후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쓰러웠어요. 우리나라의 하류층들이 밑에 뭐 임대료 월세 보증금 2억이 전 재산이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한테 보내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뭘 훔쳐먹었다고 그렇게 공격합니까? 진짜 먹는 사람들은 수백억씩 그 재산가를 갖다가 공격해야지.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2025년도 6월 19일자 기사. 트럼프 또 일찍 갈라. 나토 정상회의 일정 3일에서 2시간 30분으로 축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한미 정상회담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대통령이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야당이 그냥 찍고 까불지 말고, 또 이 민주당도 창과 칼과 뭐 방패까지 다 집어갔으면 지팡이는 국민힘당에 주세요. 법사위원장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관행이 이렇게 됐으면은 170석 거대 야당 가지고 대통령 권한까지 다 민주당이 가져갔으면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당에 준 게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면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네요. 머니투데이가 2025년 6월 21일자 살고 싶어요. 물거품이 된 마지막 절부 한국인 참수 충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뭐 중동에서 뭐 참수를 당했나 보죠. 뉴스를 통해 우리를 울렸던 어제와 오늘을 다시 만나봅시다. 옛날 얘기인가 봐요. 그렇지만 기분 나쁘고. 2004년 6월 21일 이슬람 무장단체 유일신과 성전에 피랍된 군 납업체 가나 무역 직원 김선일 씨가 살려달라고 정관냉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아랍권 유성방송 알자리에 공개됐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이슬람 무장단체 유일신과 성전 알타우히드 왈 지하드에 피랍된 군 납업체 가나 무역 직원 김선일 당시 33시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담긴 비디오 탭과 아랍권 이성방송 일자로 공개됐다. 영상의 김씨는 한국군은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 저는 죽고 싶지 않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제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쳤다. 거기에 한국군이 있었던 모양이죠. 김씨 뒤에 선 납치범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한국군이 이 땅에서 철군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 땅에 군대를 보내지 말라. 24시간 이내에 모두 철군하지 않으면 이 한국인은 머리를 보낼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좀 가지 좀 마세요. 이 관광객들. 김 씨는 그해 5월 30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400km 떨어진 미군 기지 리브지 캠프에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무장단체는 납치 사흘 만에 6월 3일 AP통신에 김 씨가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했다. AP통신은 곧바로 우리 정부에 김 씨의 피랍 여부를 문의했지만 외교부는 한국인이 피랍됐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흘려보냈다. 참. 외교부는 당시 주 이라크 대사관에서도 한국인 피랍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이 무책임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가나무역 사장은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서와 병원부터 뒤졌다. 열흘 만에 김 씨가 무장단체에 피랍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것도 나쁜 놈이네. 그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김 씨를 구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파병 철회 불가. 정부는 21일 알자자라 보도와 김 씨가 피랍됐던 사실을 알았다. 잠재룡 외교부 본부 대사를 단장으로 현지 대책반을 꾸려 요르단의 급파 무장단체를 상대로 뒤늦게 교습에 나섰다. 너무 늦었죠. 합동참모본부는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을 통해 김 씨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요인 구출을 위한 작전을 모색했다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오만 바레인 외무장과 접촉에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무당단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라크를 돕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표된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지금 주기가 지금 이게 많은 영적인 세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 지구가 마지막이란 걸 알아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지금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베트남에서는 홍역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한 사람이 막 10명을 갖다가 전파시키는 홍역이 지금 발생해서 난리고 중국하고 태국 같은 데서는 지금 다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이런 데서 외국에서 그런 거 갖다 옮겨다가 우리 국내에 퍼뜨리고 이런 짓을 하는 짓은 주로 해외 관광 일초에 한 사람씩 일본 여행을 다 간다는데 거기 가서 오버로시 갔다가 지진이나 이런 피해를 입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지금 관광이 작년도에 1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나가서 카드를 막막 긁어서 명품 사는 돈을 쓰고 이 기업들이 몇 푼 벌어들인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우리 기업이. 더군다나 관세로 인해서. 근데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말하는 관광에서 우리나라는 100만 달러의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좀 카드 사용이라든지 외국 해외 나가는 것을 좀 멈추고 국내 여행으로 돌리고 국내 제주를 비롯해서 여행업자들은 갔다가 한 번 보고 말 싸놓고 치부해서 바가지 요금 같은 걸 그만 쓰고 자기 지역을 또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거의 영리한 짓이에요. 한 번 보고 야 나는 다시는 그곳 안 가 그렇게 해서 해외로 관광객을 다 뺏기는 것보다는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필요하죠. 합참참모본부는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을 통해 김 씨의 정확한 소지를 파악한 한편 요인 구출을 위한 작전을 모색했다.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오만 바레인 외무장관과 접촉에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쟁에 파병한 게 아니라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켰네요. 이럴 때는 대신으로 이런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전염병에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가까운 일본은 1초에 한 명씩 일본에서 제일 많은 관광지를 보내고 있는 한국 1초에 한 명씩 간다는데 지금 거기 일본은 주기가 지금 대형 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주기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데를
그렇게 그냥 우리 국민들이 갖다가 몰려가 1초에 한 번씩 몰려가서 일본이 삼성 반도체 주기 위해서 부품을 안 보냈을 때 우리 국민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일본 관광을 갖다가 거부하자. 일본 경제가 죽었잖아요. 뭐 한국인 못 시키기를 한다고 나를 쳤잖아 그때 당시. 예? 일본 경제를 살린 것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서 명품 사고 뭐 하고, 예?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세와 참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은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국내로 돌려야 된다고 봐요. 캐나다 저 총리가 미국 트럼프한테 관세로 인해서 달려가서 협상을 했는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나라가 된다면은 뭐 관세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했죠. 그러자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 여름에는 미국 관광하지 마라. 우리 캐나다 관광을 해서 캐나다 관광 산업을 좀 살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것이 뼈아프게 들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막 다른 나라 경제 도와주지 말고 우리 관광 산업이 뭐 외국 것만 호기심과 뭐 다른 풍경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들여다보면 많은 역사 조그마한 지역도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고 참 조그마한 들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관광도 참으로 우수한 많은 지역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것 먼저 철저하게 잘 갔던 데 또 봐도 좋고 우리는 10년 완도로 기촌한 후 10년 동안 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변 뭐 바닷가 뭐 몇 번 난 거 외에는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입장에서 가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숨진 그 고금도 거기를 한번 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얼마 동안 묻혀있던 진짜 무덤을 봤어요. 거기 가서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죽음을 적군에 알리지 마라 했잖아요. 그리고 고금도로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는 고구마 생산지예요. 해남 고구마 유명한데 바로 고금도 옆에 해남이 있어요. 육교가 돼 있죠. 물론 뭐 일본 스시마에서 가져왔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산지는 고금도예요. 완도 고금도. 그런데 보니까 그 지역이 엄청 잘 살아요. 뭐 물질이 풍부하고 전복도 나오고 뭐 다시마 해조류도 풍성하고 거기가 땅도 기름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내가 그래서 우리 딸하고 거기 가면서 여기가 잘 사고 기름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진을 쳤나 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가서 그런 유적지를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기가 기름지고 그래서 그거 쳤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죽자 일시적으로 그쪽에다 묻었던 자리가 있어요. 묻었다가 이제 다음에 옮겼죠. 그런데 적군한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고금도 주민들이 전부 목 놓아 울지를 못하고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가슴으로 숨죽여 울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자기 거를 아낌없이 이순신 그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다 그 임진왜란 그 3대 그 지역이 우리나라 세 군데가 있어요. 북한의 북청하고 부산의 동래예요. 그리고 이 완도예요. 이 세 군데가 그 임진왜란 때 항일 지역이에요. 세 군데가 우리나라의 대표 항일 지역이 북한의 북청과 부산 동래, 이 전남의 완도 이 세 군데가 항일 지역이고 여기는
완도 내 또 처음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어요. 그만큼 애국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애국심이 높아요, 이 지역이.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이런 사방에가 이런 것들이 유적지가 있고, 장보고도 이게 완도의 장보고가 그 해상왕 장보고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적지가 나는 들여다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또 가서 보고, 해조류 박물관을 보면서 나는 음식을 할 때마다 또 나이가 있어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또 읍내 나가서 해조류 박물관을 한 3번 정도 봤어요. 거기에 김이라든지 뭐 다시마라든지 미역에서 단백질이 그렇게 많고 우유보다 많고 소고기보다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영양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조그마한 해남도 나는 자주 가요. 해남에 뭐 공영박물관이라든지 해남, 서울에서 같이 작품 활동했던 그런 조각가들이 또 작품들이 또 조각공원에 돼 있고, 그럼 반가워서 또 가서 찾아서 보고, 옛날에 같이 그 같은 회원 활동했던 회원들의 작품이 그런 데 와 있으면 반가워가지고 보고, 이렇게 이 인근에 있는 모든 데를 찾아가죠. 그래서 합동 참모본부는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를 통해 김씨의 정확한 소지를 파악한 한편 요인을 구출 위한 적절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내 다니라, 나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 모습이 지금 중동에서 이게 다시 화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다만 정부는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면서 무장단체 요구를 거절해가지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우리가 파병해도 아랍군이나 이라크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지원에 전적한다는 입장을 현지 주민에게 적극 서명하고 홍보하며 사실상 파병 처리는 없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입장 발표 이튿날 김선희 씨는 참수당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바그다드에 35km 떨어진 지역에 숨진 채 발견됐고, 무장단체는 김 씨를 참수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미국 CNN은 김 씨의 시선에 폭발물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시선을 수습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테러를 기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의 시선은 차량에서 내던져진 것처럼 보였다. 시신은 바그다드 시내 미군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같은 달 26일 군 수송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요일신과 성전 측은 이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 김 씨를 납작은 한국 정부에 알력을 넣기 위한 카드였다며, 우리는 한국군이 이라크에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김 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김 씨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어떤 조건에도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죽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며 합법적인 것이다. 모든 한국군을 이라크에 즉시 철수시키는 것이다. 점령당한 국가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린 이슬람과 이슬람 국가 해방을 위해 싸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는 주기가 지금 일본이 주기가 지금 이 세계 영적 종교 지도자들도 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요. 이런 때는 국내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위험에 처해가지고 국가에 어려움을 주지 말고. 지금 또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100만 달러의 관광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국내 관광 산업도 이렇게 할 겸 또 우리나라 제주도나 여러 가지 관광 지역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면 내년에 또 오고 계속 같은 자리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태도, 뭐 음식값이 비싼 거 위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최선을 다해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준다면 또 찾아가게 되겠죠.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 6월 21일자 기사, 살고 싶어요. 물고기 된 마지막 절구 한국인 참수 충격. 뉴스
속 오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을게요.